안녕하세요. BTBS의 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캐나다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아주 쉽게 그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상 보시고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캐나다에 와서 계약서의 위험함을 얼마나 느끼셨나요? 저는 처음 중고차를 살 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최대한 자세히 읽어보려고 하고 하나씩 주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명 계약서를 이용한 사기 내용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엄청 홀리기 쉬운 데다가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공유할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리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법률적 용어로는 Notice of Security Interest라고 하는데요. 보통 리엔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유치권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나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물건이니까 해당 금액을 갚기 전까지는 그 물건을 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치권, 리엔은 레지던셜 프로퍼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이를 이용한 사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스캠은 에어컨, 퍼니스, 도어벨, 온도 조절기인 네스트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온타리오 세이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안에 있는 온도 조절기를 무료로 최신 것으로 교체해준다는 광고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아무에게나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컨트랙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계약서 내용은 대충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말로만 이건 그냥 확인하는 수준이야 라고 얼머부리면서 사인을 유도하는데 알고 보면 그 안에 이 유치권을 걸 수 있도록 허가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CBC 영상에 나오는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 유치권은 해당 부동산에 임대 장비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하지만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유치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또는 그 가치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치권을 설정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해당 장비에 얼마의 금액을 걸지에 대해서도 말할 필요도 없으며 그 금액의 한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한 실제 사례가 CBC 방송에 나오는데요. 한 여성이 최근 방문 세일즈맨을 통해서 퍼니스를 교체하게 되었는데 퍼니스의 실제 가격은 약 1,800불이었지만 이 여성은 앞으로 15년 동안 실제 퍼니스 가격보다 약 12,000여 불을 더 지불해야 했습니다. 총 13,800여 불을 지불해야 하는 거죠. 거기에 차후에 발견되었지만 이 퍼니스에는 유치권이 또 부가적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금액은 무려 15,000불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달러라서 느낌이 잘 안 올지 모르겠지만 환율을 적용해보면 한국 돈으로 약 1,500만 원이나 됩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사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유치권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을 팔거나 대출을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유치권이 걸린 집을 사고 싶지도 않고 또 돈을 빌려주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즉 아까 전에 예에 나온 이 여성이 새로 설치한 이 퍼니스가 달린 이 집을 팔기 위해서는 저 유치권을 먼저 해지해야 합니다. 즉 15,000불을 렌탈회사에 내야 하는 거죠. 그전에는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인 건 저 여성분은 집을 판 후에 이 사실을 안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집을 판다고 바이오와 사인을 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무조건 저 돈을 지불해 줘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이오 쪽에서 법정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 이와 비슷한 내용도 이 CBC 영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적어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Security Registration 또는 REIN, Notice of Security Interest, 그리고 문서상 어디에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특정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절대 함부로 사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HVAC 세일즈맨은 자신을 라이센스가 있는 테크니션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10년이 넘은 핫워터 탱크 또는 퍼니스는 보험사에서 커버를 해주지 않고 6일 안에 당장 교체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협박을 하면서 당장 교체해야 한다고 푸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0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해주고 잘 작동하고 있는 제품들을 10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6일 안에 무조건 교체해야 할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인부터 덜컥하지 마시고 무조건 리뷰를 먼저 찬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이민자로서 모든 게 낯설고 힘들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에 휘둘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이번에 핫워터 탱크를 교체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면서 너무나 다른 가격, 너무나 다른 서비스, 그리고 또 렌탈 가격의 숨은 가격 등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캐나다에서 여러분들이 핫워터 탱크라든지 퍼니스 교체로 인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저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 렌트보다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핫워터 탱크를 교체했던 영상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구독을 해두시면 좋은 정보가 있을 때마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